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마찬가지 수요처럼 보시면 되죠. 자, 그걸 보니까 이제 우리 생산 요소, 가격 변화, 생산 기술, 공급자 수 이런 말이 살짝 나오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앞에 그림은 무슨 변화다? 공급량 변화이고, 뒤에 그림은 공급의 변화죠. 공급량의 변화는 수직선은 가격, 수평선은 수량. 가격이 변동할 때 공급량이 변동하는 것, 이거는 우상량.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도 내려옵니다. 동일한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걸 공급량의 변화라 하고, 그렇죠? 그 말고 이제 나머지 가격 외에 10명 선수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자, 호재면 금리가 하락하면 공급 증가, 이자가 저렴해지면 공급 증가, 반대는 공급 감소 등 이렇게 해서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보세요. 공급의 변화. 얘는 공급량의 변화고, 수요에서는 동일한 곡선의 수요 곡선의 점의 이동,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 자체가 우측 이동, 좌측 이동하는 것은 수요 변화를 한다 이랬습니다. 마찬가지. 자, 그래서 88페이지 동그라미 1번 공급량의 변화, 해당 상품 가격 변화, P 변화, P 변화. 여러분들 그냥 이거 약자로 그대로 써보세요. P 바뀔 때 Q가 바뀌는 것, 이걸 공급량의 변화를 하고, 그 다음 그 아래 공급의 변화는 P 외에 다른 게 바뀔 때 그때는 공공선이 우측 이동, 좌측 이동합니다. 이걸 보고 공급의 변화라 한다. 공급 곡선 자체 이동 이렇게 되죠. 그 줄만 끊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수요량의 변화고,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 공급량의 변화고,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이 공급의 변화를 한다. 자, 우측의 Q 문제. 자, Q.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건설업체 수가 증가합니다. 이 말은 공급자 수가 증가하죠. 자, 이 시장판에서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아파트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아파트 전체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지. 우측 이동 맞고, 그 다음에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합니다. 건축비가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한다. 우측 이동 맞네. 그 다음 이자율이 상승,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악재죠. 악재. 공급 감소해야 됩니다. 틀렸다. 그 다음 새로운 건설 기술을 개발하면 원가 절감될 때, 이 생산 기술이 발전해서 원가 절감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죠. 우측 이동. 그 다음에 5번 건설용 토지 가격, 택지비라 택지비. 택지비 하락, 공급 증가입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게 1, 2, 4, 5인데 3번은 좌측 이동입니다. 다 우르굴러 4개다. 한 놈이 좌측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3번 X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이거 뭐 매년 시험 출제합니다. 탄력성. 별표. 자, 탄력성이 제일 먼저 자른 자, 가격 탄력성. 일단 가격 탄력성이 시험 가장 많이 나온다. 자, 탄력성의 이제 수요의 탄력성은 3가지인데 제일 먼저 이제 가격 탄력성부터 봅시다. 탄력성 하면 이제 우리 탄력성 하면 이게 이제 분모 분자 관계. 우리 수요 곡선이 우양한다 하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서 있는 것, 누워 있는 게 탄력적이고 서 있는 비탄력적이랬는데, 얼마나 서 있는지 얼마나 누워 있는지 이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수요 크기를 측정하는 그게 탄력성. 그중에 이제 가격 탄력성인데, 가격 탄력성. 크기를 측정하니까 나누어서 아래가 분모죠.
위에가 분자지.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자,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만다? 부모의 영향을 받죠. 얼마나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그거 확인해 보자. 유전학적, 뭐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 엄마의 따뜻함과 아버지의 쿨함을 배우겠죠. 그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 피는 별로. 왜냐? 동성동부 결혼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전혀 다른 피잖아요. 이렇게 섞인다고. 그래서 부모 닮는보다 형제간끼리 많이 닮았지. 형제간끼리는 같은 피니까 많이 닮았지. 그러니까 참 자연의 섭리가 조물주가 잘 만들어놨지. 동성동본이면은 만약에 동성동본도 결혼해도 더 우승으로 나타난다면 아마 특정 가문에서 전 지구를 지배했을 거야.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근데 그러면 열성으로 나와 빠지는 기라. 그러니까 전혀 딴판 사람과 결혼한다고 엄마 아빠가. 그래서 철저하게 섞어놔요. 분산투사 철저히 섞어놓으니까 그나마 공평한 거지 사람이. 우성집안끼만 만나가지고 결혼했으면 왜 되겠어요? 제 같은 집안은 열성이면 집에 당할까 아이가? 부모 영향을 받는다. 자, 요걸 크기로 측정해야 되는데 가격 변화율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바뀔까 하는 이거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 분모 가격 변화율에 따라서 수요량이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얼마나 감소할지, 많이 감소할지, 조금 감소할지, 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조금 증가할지, 많이 증가할지 그걸 계산을 해요. 많이 증가, 많이 감소하면 탄력적이죠. 가격에 민감하다 이렇게 본다고. 가격이 변동해서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안 바뀌면 비탄력적이다. 자, 그걸 이제 계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가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5%만 수요가 감소했대. 그러면 엄마 10마디 하니까 딸내미가 5마디 반응을 했어요. 그럼 한마디 할 때, 엄마 한마디 할 때 딸내미는 몇 마디 했다? 모든 숫자는 생모 하나 다 있다 있죠. 자기를 태어나게 만드는 일, 생모가 하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를 1로 두고 개념을 설명할 경우가 많아요. 여기저기 경제, 수요, 탄력성 뭐 이런 개념을 모든 숫자는 1이니까 분모가 1이니까 태어난 자기를 3자도 3분의 1이잖아요. 1분의 3 이건 3이지 3. 자기를 태어나게 만든 생모가 하나 다 있다니까. 3 곱하기 1 기드런덕이 다 있다니까. 이것도 3이지. 1 곱하기 3 이것도 3이니까. 자, 그러면 엄마 한마디 하면 딸내미는 몇 마디 했다? 약분 2분의 1마디 0.5마디 반마디 있죠. 반마디. 엄마 한마디 하면 딸내미는 반마디 했잖아. 반마디 아니고 반마디. 그래서 1분의 0.5가 맞죠. 1보다 적지 1보다 적지. 1보다 적은 걸 보고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비탄력적이다. 그림 그리면 서 있는 수용수이 나옵니다. 자, 가격이 10%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5%만 조금만 감소하는 기라. 서 있는 수요 곡선.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은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중요한 사회과학은 그림으로 말로 수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쓰리쿠션을 다 돌려요. 중요한 사회과학 시험은 다 이렇게. 우리 나중에 한번 투자로 가면 위험이 또 중요하거든. 위험. 우리 세상반사 위험이 엄청 중요하죠. 에? 위험 없는 삶이 위험천만하다. 리스크를 안고 베팅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투자가. 근데 위험도 중요하니까 세 가지 표현을 다 해요. 이 경제론역에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세 가지 표현을 다 출제합니다. 요 놈만 보고도 가격 탄력성이 0.5 요 놈만 보고도 요걸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되고 요 놈만 보고도 서 있는 수요곡선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서 있는 수요곡선 요 놈만 보고도 얘가 비탄력적이다 1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 시험 나오는 게 세 가지 방법. 세상은 세 가지 중심이라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격 아파트 분양가가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10% 감소한대. 그러면 엄마 한마디 할 때 딸내미 몇 마디 했다? 한마디. 1이지 1. 1분의 1은 1이니까 1. 이걸 보고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1이 생략돼 있어. 한 단위 탄력적이다 이 말이 단위 탄력이라 똑같은 말이야. 근데 뭐 기억 안 하셔도 좋고. 자, 요걸 그림 그리면 원점에서 쓰다 보면 직각삼곡선 위로 오른쪽으로 90도 직각이죠. 직각삼곡선을 한다. 근데 이 말은 시험 안 나와요. 뭐 기억 일단 하려 하지 말고요. 판단 기준. 아파트 분양가 10% 상승하니까 20% 수요가 감소한대. 그러면 엄마 한마디 하니까 딸내미 몇 마디 했다? 2마디 했지, 2마디. 1보다 크죠? 한마디 하면 2마디 하고, 2마디 하면 4마디 하고, 10마디 하면 20마디 하고, 이렇게 했죠. 2배로. 이거 보고 탄력적이다. 이래요. 탄력적이다. 자,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이 말은 민감하다. 반응도가 많다. 이 말이다. 탄력적이다. 자, 요걸 그림 그리면 누워있는 수요곡선.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20% 감소했습니다. 누워있어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워있는 수요곡선 이놈만 보고도 요놈을 탄력적이다 이렇게 읽어내야 되고 요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니까. 1보다 큰 수학적으로 나온 이 탄력성을 보고 탄력적이다 누워있는 수요곡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큐션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해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좀 극단적인 자 10% 증가해도 가격이 10% 증가해도 감소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빵. 이거는 말로 표현하면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은 수요곡선 그리면 뭐다? 수직선이지. 가격이 10% 증가해도 수요량은 증가동 안 변해요. 감소하는 게 없다니까. 가격만 10% 올라갔지 수요량은 감소한 게 없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수직선 봤지만 이 수직선을 보고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 수요곡선은 도랄망처럼 아무리 비바람 몰아쳐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걸 보고 완전 비탄력 이렇게 빵을 보고 완전 비탄력 수직선이다 이렇게 다 같이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10% 상승했습니다. 10% 상승하니까 무한대로 가격 상승하면 안 사버려 하나도. 이게 무한대로. 무한대는 이게 이 빵빵이 무한대입니다. 없는 것이 없고 이 말은 다 있다 이 말입니까? 없는 것이 없고 빵빵이 무한대로 이렇습니다. 무한대. 이 0은 없는 거죠.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다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응? 무한대로 있어요. 무한대.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이거죠. 이게 무한대. 이거는 이제 완전 탄력이라죠. 완전 탄력, 완탄. 완전 탄력적이다. 자, 그림 그리면 수평선 쭉 뻗어 있습니다. 가격이 미세하게 조금만 증가해도 하나도 안 사버리고 조금만 감소해도 이걸 다 사버려요. 수평선. 그래서 이 수평선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이걸 보고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로 쓰기도 하고 수학적으로는 무한대 이렇게 쓴다니까. 무한대 탄력성을 완전 탄력, 수평선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모아 보면 5가지. 자,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 수평선은 완탄, 그죠? 완전 탄력적. 그 다음에 직각삼곡선은 한 단위 탄력. 서 있는 수요곡선은 누워 있는 수요곡선, 서 있는 수요곡선은 비탄력, 그죠? 비탄력.
B, B, B. 서 있는 수용소는 B. 누워 있는 수용소는 탄,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탄력성은 회전 이동이다 이 말이죠. 회전 이동. 그래서 우리 수유곡선 세 가지 이동이 다 있죠. 세 가지 이동. 앞에서 공부했던 동일한 수유곡선상의 점의 이동, 수유량의 변화가 있고, 수유곡선의 우측 이동, 좌측 이동하는 수요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요놈이 회전 이동하는 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세 가지 나온다. 세 가지 이동하면 모든 이동을 다 할 수 있다. 자,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91페이지에, 자, 91페이지에 그 박스에 박스. 이 용어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0일 때, 그 앞에 있는,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출제 안 하니까, 엘리스틱함, 이게 탄력성인데, 이건 몰라도 돼. 그렇지만 뒤에 빵카는 이런 건 다 알아야 돼. 빵. 이거 빵, 이걸 보고 뭐라고 읽는다? 탄력성이 0이다. 이걸 보고 완탄입니까? 완비가? 완비입니까? 완탄입니까? 완비. 완전 비탄력을 하죠. 완전 비탄력. 퍼펙트. 완전 비탄력이다. 요거는 수평선이다. 수직선이다. 수직선. 이래 되죠. 수직선. 빵. 얘는 전혀 Q가 증가도 감소도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완전 비탄력을 한다. 그 다음에 탄력성이 1보다 적다. 이러지. 1보다 적다. 1보다 적다. 뭐 0.5 같으면 당연히 1보다 적겠죠. 자, 요 놈은 뭐라고 부른다? 비탄력. 그림 그리면 서 있는 수용성이 되겠죠. 가격은 많이 바뀌도 수율량은 조금밖에 감소 안 한다니까. 서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럼 막상 만남이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란다, 이런. 한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 직각쌍곡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자, 1보다 크다. 2 같으면 1보다 크다. 요 놈은 뭐란다? 탄력적. 수요곡선은 누워있다. 이렇게. 누워있다. 완만하다. 이걸 이제 누워있다. 이런 시험은 안 나오죠. 그냥 제가 이해식구 그냥 누워있다 했지만, 완만하다. 기울기가 완만하죠.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무한대는 완비다. 완탄이다. 완탄, 완전 탄력, 수평선 이렇게 되겠지. 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볼까요? 일단 용어도 먼저 기억하시고 용어. 자, 수학적으로 1보다 0은 뭐란다? 0을 뭐라고 불렀다? 완전 비탄력이고 수요곡선 모양은 수평선입니까? 수직선입니까? 수직선. 일자로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일자로 완벽하게 도랄망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1보다 적으면 뭐란다? 비탄력. 수요곡선 형태는 서 있는 수직선 가까이 서 있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단위 탄력.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1보다 클 때는 탄력적이다. 수요곡선 형태는 완만한 수요곡선. 기울기가 완만하다. 완만한 수요곡선. 이렇게 되죠.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어려운 게 나오는데요. 요 비탄력적하고 탄력적하고 이 두 개 수요곡선이
얘는 가파른데 얘는 완만했잖아요. 이게 기울기 값의 절대치, 기울기 값의 절대치 이걸로 비교할 때가 있는데 요거는 기울기 값 절대치가 크고 가파르잖아, 그죠? 가파르니까 크게 보이도록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말이 그건 이제 거의 어려운데 자꾸 해도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대. 우리 기울기라는 것은 기울기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입니다. 맞습니까?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요 밑변이 짧지 높이가 크잖아, 그죠? 여기에 밑변이 마이너스 1이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이 수학에서 위로 올라간 게 플러스 3이다 라고 한다면 밑변분의 높이 하면 이게 마이너스 1분의 3은 얼마다? 3 나누기 1. 마이너스 3이죠. 반대로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갔고 왼쪽으로 가고 위로 플러스 1이다. 자, 수학에서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위로 가면 플러스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고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입니다. 수학에서. 그럼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밑변분의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1이겠지. 자, 수학에서 마이너스 1이 큽니까? 마이너스 3이 큽니까? 마이너스 1이 크죠? 예? 빛이 3억 진 사람보다 빛이 1억 있는 사람이 더 부자잖아요. 마이너스는 적을수록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얘가 더 크다니까. 완만한 얘가, 탄력진 얘가. 그런데 얘가 급경 기울이고 얘는 완만한데 쟤를 더 크게 만드는 숫자로 그러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플러스죠. 항상. 공급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수요보다 무조건 크겠지. 수요가 비탄력이든 탄력이든 상관없이 공급이 클까이가 플러스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얘를 절대치를 쳐가지고 절대치 이걸 절대치 치면 안에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와 버립니다. 요거는 3이고 요건 1이고. 자, 이 절대치 시작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절대치. 아침 일어나서 조깅할 때 우측으로 동네 한 바퀴 3km입니다. 왼쪽으로 3km 한 바퀴. 왼쪽으로 도나 우측으로 도나 운동 절제량이 같죠. 그럼 이 절대치를 치면 절대 운동량은 둘 다 같잖아요. 이건 마이너스 떼고 계급장 떼고 하는 얘기니까 3kg는 같은 거죠. 절대치 치면 똑같이 절대 치면. 그래서 운동 절대량만 계산하듯이 얘도 이제 이렇게 절대치 쳐보면 이 3이 더 크지. 3이. 기울기가 극한 기울기가 얘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감은 더 크다니까.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적어놔 봐요. 비탄력적인 것이 기울기 절대값이 크다. 이렇게 딱 적으면 돼. 기울기 절대값이 크다. 그 다음에 탄력적인 이런 완만한 곡선 밑에다가 기울기 절대값이 작다. 이게 가지고 거미집 이론 가면 엄청 헷갈린다니까. 출제연도 헷갈리가 오류 출제했습니다. 처음 출제할 때. 이게 헷갈려가지고. 근데 공부하는 내가 얼마나 헷갈리겠어. 출제연도 헷갈리게 오류 출제했는데. 자, 다시 한번. 비탄력적인 수요곡선은 이걸 기울기 절대값이 크죠. 많이 기울었다. 이걸 큰 숫자로 바꾸려면 절대를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크지. 많이 기울었다. 크다 이 말입니다. 절대치 치야 크지. 절대치 안 치면 적습니다.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적잖아. 큰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절대값을 치는 거예요. 기울기 절대값이 크다. 요건 기울기 절대값이 적다. 말 됩니까? 그걸 하나 여기서 미리 기억을 해버립시다. 그럼 거미집 가면 쉬워져요.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절대값이 크다. 많이 기울었잖아. 많이 기울었지. 요거는 적게 기울었지. 적게 기울은 것은 적게 1로, 많이 기울은 것은 많이 3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절대치를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울었다. 기울기 절대값이 크게 나오도록. 뭔 말인지 처음 사람도 뭔 말인지 몰라. 뒤에 가면 또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가 92페이지. 기간의 장단. 아까 우리 수혜도 했고 공급도 똑같아. 장기에는 세월이 약이야. 다 정한다 있습니다. 완만하게 다 정합니다.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소비자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요게 작년에 처음으로 탄력성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도 출제됐었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내가 집도 사야 되고 볼펜도 사야 됩니다. 집도 사야 되고 볼펜도 사야 되는데 집과 볼펜값 둘 다가 10% 인상돼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둘 다 사야 되는 입장에서 집은 1억짜리고 볼펜은 1,000원짜리라 어디에 나한테 충격이 많이 옵니까? 그렇지. 1억짜리 10%라 보면 1억 1,000만 원 소리 아닙니까? 이 1,000원짜리 10% 봐야 1,100원밖에 안 되죠. 100원 더 지출하면 되지만 얘는 1,000만 원이나 더 지출해야 돼. 이게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나에게 충격이 더 오죠. 그죠? 내 충격이 더 옵니다. 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맞는 말이죠. 내가 더 움직이잖아요. 간이 더 떨리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출제했냐면 작년 출제할 때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행 생겼습니다. 아까 오행한다 했죠. 근데 여기는 가격이 높은 수지죠. 여기는 가격이 높으면 비싸잖아요. 여기는 가격이 저렴하죠. 싸지. 여기는 볼펜이고 여기는 집이다. 여기는 가격이 비싸고 여기는 가격이 싼데 수요 곡선의 우측에 더 탄력적이겠습니까? 아래측에 더 탄력적이겠습니까? 비싼 곳에 비싼 가격이 정감할 때 더 반응을 많이 합니까? 싼 데서 반응을 많이 합니까? 응? 비싼데 여기서 그래 고가품 이거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 우측에서 더 탄력적이다. 이게 시험 출제 문제라 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같은 뜻인데 이렇게 출제하면 모른다니까. 어차피 뭐 오지 쓴다니까 한 개는 몰라도 네 개를 완벽히 알면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건 공부 안 해도 되지만 이제는 함 출제 쓰니까 즐겨 나올 수도 있겠죠. 다른 걸 모르고 이건 알아야지. 그래서 집값처럼 비싼 것에 가격 변동에 더욱더 탄력적, 민감합니다. 탄력적이다, 민감하다.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속에 보시면, 박스 속에 탄력적, 비탄력적이 있습니다. 일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일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탄력적이다 이 말은 우리 동네에 빵집이 세 군데 있대, 세 군데. 그럼 이거 빵값에 민감하겠죠? 빵집이 세 개 있으면 경쟁적이잖아요. 아주 민감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빵수연마가 A 빵집을 운영하는데 빵값을 인상하는 게 총 매출액이 증가할까요? 빵값을 인하해야 총 매출액이 증가할까요? 월 수입을 총 증가시키려면 빵값을 인상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 빵 가격을.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몇 번 출제했어요. 빵집이 많다, 우리 동네.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말은 민감하거든.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소비자들이. 민감한 이런 상태에서는 빵값을 인상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 그렇죠, 인하. 빵값을 10% 인하니까 우리 집 손님이 30%, 50% 더 많이 오는 기라. 그럼 매출액이 월말 돈 세려고 보면 매출액이 증가하죠. 큰 속에 돈이 더 많아지지. 그래서 경쟁적일 때는, 즉 탄력적일 때는 이 말이지. 여기 이제 탄력성이 일보다 크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 인하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인하 정책. 반대로
이 동네에 빵집이 다른 집이 다 사라지고 이사 가버리고 우리 집밖에 없어. 독점이다, 독점. 우리 집밖에 없으면 소비자가 빵 가격에 대해서 민감 덜하죠. 비탈적이래, 비탈적. 일보다 적다고, 일보다. 비탈적일 때는 빵값을 인상하는 게 매출이 증가할까요? 빵값 인하하는 게 매출이 증가할까요? 그렇지. 빵값을 20% 인상해도 손님은 2%, 3%밖에 줄지 않는 기라. 빵 먹으려면 저 집 가서 비싸도록 가서 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빵값을 인상해야 되고 탄력적은 인하해야 된다. 그래야 총수입이 증가한다. 총수입이 증가.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총수입 증가 별표하시고요. 가격 상승 시 비탄력적 총수입 증가이고 가격 하락 시는 탄력적일 때 총수입이 증가합니다. 당연한 거죠. 공인중개사 학원이 어느 시골에 하나만 있으면 독점이잖아요. 그때 수강료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렇지. 수강료가 높은 이유가 바로 그 있는 기라. 수강료 높이도 다른 학원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높여도 손님은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대도시처럼 공인중개사 학원이 많은 대도시는 수강료를 높일까요? 낮출까요? 인하 경쟁이 좀 많다. 우리 가격 인하 경쟁 치열한 곳이 옷가게죠. 옷가게. 옷가게는 많잖아, 여기저기.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50% 세일, 70% 세일, 80% 세일 경쟁이라. 옷가게처럼 경쟁이 치열하니까. 자, 그 별표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 그 정상제의 별표. 이것도 이미 했습니다. 소득 탄력성. 소득 변화율분의 수익량의 변화율인데 소득이 증가할 때 더 많이 사는 것, 돈을 적게 벌 때 적게 사는 것, 이게 정상제 되겠지.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정상제다. 그 정상제만 딱 별표 두시고 반대는 열등제겠지. 그 다음에 그 교차 탄력성 별표. 요놈이 어려운데 앞에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미 해봤습니다. 그 대체제의 별표.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의 수익량의 변화율.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아파트를 못 사고 대신 대체 관계인 빌라를 더 많이 사더라. 아파트 값이 저렴하니까 아파트를 더 많이 사고 대신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는 안 사. 그래서 이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게 대체제니까 대체제. 보완제는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못 사고 전원주택을 못 짓습니다. 땅값이 저렴하니까 땅을 사가지고 전원주택도 건축 증가한대.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죠. 요건 이제 보완제로 보완제.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 교차 탄력성. 이걸 이제 아까 앞서 했던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아파트를 못 사고 대신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를 수요를 증가합니다. 빌라를 많이 사기 시작하면 빌라 값은 상승한다. 이렇게 했죠. 자, 이 속에서 뭐가 있는 거 보면 이거는 가격이 변동할 때 수량이 변동, 이거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수량의 변화야. 이건 Y제 수요가 증가하면 Y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이건 수요 변화예요. 이건 수요량의 변화고, 이건 수요 변화고, 그 다음에 X제 가격 변동할 때 X제 수요량이 얼마나 감소했을까? 이는 가격 탄력성이라. 그 다음 X제 가격 변화에 따라서 Y제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할까? 이는 교차 탄력성이라. X, Y제. 여기서 벌써 네 가지가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이 속에서 벌써 네 가지가 중요한 게 나오죠. 이건 옆으로 놓고 비교했지만
그걸 분모 분자 올리 뿌면 나눠보기 다 탈렉스이라. 또 그림 그리 뿌리면 수율량이 변하고 수요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속에 중요한 것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4페이지 그 문제 90페이지 문제 먼저 한번 풀까요? 90페이지. 자, 90페이지의 문제 Q. 밑에 있는 문제. 어느 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이 오피스텔 수요 가격 탈성이 2라면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는 얼마냐? 자, 탄력성은 분 나누면 되니까 분모 분자 나누어서 탄력성 크기를 측정한다. 자, 분 나누어서 탄력성이 2라 했죠. 가격이 몇 프로 상승? 4%. 가격이 4% 상승하면 2배 수요량이 감소한 거죠. 2배니까 2배. 탄력성이 2다 했습니다. 2. 그럼 바로 계산할 필요도 없이 2배니까 2, 4, 8. 8%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걸 답으로 찾아보려면 요건 나누기니까 8% 나누기 2%죠. 4%지. 나누기는 반대로 던지면 뭐다? 곱하기지. 그래서 2, 4, 8이죠. 2, 4, 8. 그래서 8%가 감소했다. 이러면 되지. 방향은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법칙상 비싸면 적게 사는 방향이니까 방향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곱해버리면 2, 4, 8이 되는 거지. 자, 우리 수학에서 8 나누기 4는 얼마다? 2죠. 2. 그럼 이거 8 나누기 4니까 나누기를 반대로 던지면 곱하기지. 2, 4, 8. 그거 나오죠, 이제? 2, 4, 8. 또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당연히 나누기로 갈 수 있고. 그래서 2, 4, 8%. 자, 이거는 답을 몇 초 만에 찾을 수 있다? 이것도 뭐 5초 만에 찾을 수 있지, 5초 만에. 5초 만에 답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 변화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요게 정의고, 결과 값이 2배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요거 셋 중에 하나 집어넣으세요 하고, 그게 우리 시험 문제라. 딱 여기는 요걸 찾아라 하는 게 문제가 나왔지만, 또, 이거 8%하고 만약에 8%하고 2 주어놓고, 이걸 안 주어놓고, 이걸 구하시오 하는 것도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2배니까 2배 적은 4% 가격이 증가했겠죠. 그죠? 이걸 찾으면 되고. 또 이걸 구하라 하는 것도 문제지. 이거 4% 증가했을 때 8% 감소합니다. 2배다. 이렇게. 이 셋 중에 하나 찾으면 돼요. 셋 중에 뭐라도 하나 빨리 찾아내면 되지. 이 문제는 이걸 물었지만 이걸 묻는 문제도 있고 저걸 묻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셋 중에 하나 찾으면 돼. 그래 하는 말로 이렇게 하지. 이거 두 개 알고 이걸 구하라 하면 이거는 아는 수고 이건 미지수죠. 모르는 수인데 미지수 모르는 미지수를 구할 수 있지. 한 개가 미지수는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수학 문제라도 다 그렇지. 그래서 2다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럼 이걸 모르면 당연히 이 두 개만 가지고 8% 감소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은 뭐 10초 안에 5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계산하는 건 이렇게 편하다니까. 쉽고 정확한 정답이고. 그 다음 9의 그 문제. 이건 좀 어렵습니다. 봅시다. 다음 중 가로 안에 올바르게 묶인 것은 단 중간점, 고필파시고 중간점. 중간점 밑에다가 평균점 같은 말이야. 중간점, 평균점 같은 말인데 사무실의 월세가 9만 원에서 11만 원 상승했대. 그럼 이 사무실 수요량이 108에서 192로 비싸면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108에서 92로 감소했습니다. 이때 가격 탄력성이 얼마이고 그 탄력성
뭐라고 부른다. 명칭이 뭐라고 부른다. 자, 월세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평균점 기준이니까 평균점은 수학에서 나누기 2라 9만 원에서 11만 원 인상됐습니다. 그럼 20만 원. 이 평균점은 나누기 2하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에서 2만 원 올랐잖아요. 2만 원. 요 2만 원 인상됐습니다. 요 평균점을 미리 구해놓고 이렇게 해도 되고 간단하게 다 쓰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쓸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눈에 보기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섞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분해 이건 가격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수율항은 108에서 92입니까? 이렇게 나누면 2. 이게 평균이죠, 평균. 평균은 100이지 뭐, 100. 108에서 92로 108에서 92 내려오면 16이지. 108계단에서 92계단까지 내려오면 16계단 내려와야 돼. 그럼 여기 16이지. 이것도 평균점이니까 중간 평균점은 중간에 만나는 것은 100번째 계단에서 중간에서 만나는 거죠. 108 더하기 92 수학에서는 나누기 2 해야 중간점이 나옵니다만은 그냥 바로 그냥 100 바로 보고 10 이래도 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다? 10분의 2는 20%죠. 10분의 16은 16%겠지. 고마 16개를, 고마 20개 중에서 16개 먹어치웠다. 몇 프로 먹었을까요? 계란 20개 냉장고 넣어놨는데 16개 아들내미가 꺼내 먹었대. 몇 프로 먹었을까요? 20개가 100%인데 그 중에서 16개. 80%겠지. 2, 86. 80%에 임의의 시뮬레이션 숫자 넣어 계산해도 됩니다. 2, 86 이렇게. 그래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80%다 이렇게 하면 돼. 80%는 1보다 적으니까 비탈적이다 이렇게 쓰면 답인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바로 구해야 되는데요. 이거 나누기는 뒤집어서 역수로 곱한 거하고 똑같아. 우리 다른 데서도 많이 씁니다. 투자론 가서도 많이 쓰죠. 이놈이 10분의 2는 5분의 1이죠. 5분의 1. 10분의 2는 5분의 1이랑 똑같잖아요. 뒤집어서 곱하면 돼. 뒤집어서 곱하기 1분의 5니까. 그러면 5, 6, 30, 5, 1은 5, 80이지. 100분의 80이니까 80% 아닙니까? 네? 자, 요게 소분수고, 요게 소분수고, 이게 전체에 있는 이걸 대분수로 간다. 큰 분수, 대분수. 대분수일 때는 이 나누기 있는 분모 이걸 역수로 곱하면 됩니다. 뒤집어서 곱해 풀면 그냥 답이라 그냥. 100분의 16 곱하기 1분의 5, 100분의 1은 100이고, 100 곱하기 1은 100이고, 16 곱하기 5는 80이지. 그 80이지, 80.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저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이거 계산, 하나의 규칙만 알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계산형 우리 이때 가장 어려운 또 출제 문제였습니다만은 저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자 6개를 서에서 나눠 먹으면 몇 개다? 2판씩 먹을 수 있지. 근데 요거 나누기 2분의 1. 여기 피자 3판 맞죠, 이게? 6 나누기 3은 2지, 2판이지, 2판. 피자 2판인데 반쪽씩 나눴대, 반쪽씩. 이게 나누기지, 나누기. 피자 2판을 2분의 1쪽씩 나누면 총 몇 쪽이 나온다? 몇 쪽 맞습니까? 자, 말로 해봅시다. 수학으로 풀지 말고 말로 해봅시다.
피자 6판을 3가 나눠 먹어요. 그 한 사람당 몇 판씩? 2판씩 물 수 있지? 2. 근데 이 2판인데, 한 사람 2판 나누는데, 그 하나를 2분의 1쪽씩 나눈 거야. 그럼 총 몇 쪽이 나온다? 2판을 반판씩 나누면 총 4쪽이 나오지? 여기 인데, 그걸 반쪽씩 나누면 총 4쪽이 나올 거 아이가. 2분의 1쪽짜리가, 반판짜리가 4개지, 4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걸 알고, 요게 소분수고, 이게 소분수고, 이게 대분수다. 자, 이거 계산할 때, 자, 요거 나누기니까, 나누기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곱하기가 쉽죠. 그럼 곱하기로 바꿔야 되는데, 곱하는 수를 성수로 하잖아요. 우리 투사론 공부할 때 성수법 이렇게 많이 했지. 성수, 곱하는 수. 곱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그냥 이거 뒤집어서 곱해보면 돼. 자, 요놈 나누기는 뒤집어서 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곱하기 1분의 2 요놈하고 똑같으니까. 자, 요건 3분의 6 곱하기 1분의 2는 그냥 옆으로 그대로 곱하면 돼. 3일. 3 곱하기 1. 6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그대로 답을 찾으면 되니까. 3일은 3이제. 6이 12죠. 12 나누기 3은 얼마다? 4. 이거 똑같잖아. 같이 나오지. 그래서 결론은 이런 대분수일 때는 밑에 있는 나누기를 뒤집어서 하는 말이 역수라 하죠. 역수로 곱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안에 뭐 내항, 외항 이렇게 하지 말고 초등학생처럼 내항, 외항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놈 뒤집어서 곱해보다 이러면 돼. 뒤집어서 하는 말이 역수로 해. 역수로 곱하면 됩니다. 나누기는 역수로 곱하면 됩니다. 이 말은 곱하기는 역수로 나누기 하면 됩니다. 같은 말이야. 나누기를 역수로 곱하면 돼. 나누기는 역수로 곱한다 이 말이지. 이 뒤집어서 그냥 곱해보면 돼. 뒤집어서 곱해보면 돼. 투자론 가면 성수법 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쓰죠. 같은 값이니까. 자, 요게 우리 학교론에서 수학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하여튼 역수로 곱해보면 된다. 나누기는 역수로 곱하면 된다. 뒤집어서 곱한다 이 말이죠. 뒤집어서. 분모를 물구나무 시어시가 그냥 곱해보면 돼. 자, 이해 안 되시면 일단 그냥 접어도 됩니다. 가는 중에 알다. 가는 중에 알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 문제. 자, 94페이지 Q. 어느 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이 오피스텔 가격 탈선이 2라면 수익량 변화는 이건 했고, 금방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수요가 10% 증가하고 C 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했다. A와 B 관계, A와 C 관계. A, B 관계가 뭐 대체적 관계냐, 보완적 관계냐 이 말이겠죠. 자, A 부동산이 5% 가격 상승. 그러니까 B 부동산은 10% 증가하고 C 부동산은 5% 감소했대. 자, 한번 봅시다.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만약에 A 부동산이라면 같은 A 부동산이라면 하락하겠죠. 수요가. 자기 자신하고 같은 보완관계. 남편은 보완제다 대체다. 같이 있어 좋은 거죠. 보완제. 내 반쪽이니까. 자기 자신과 같아요.
이거 보완제라 보완제. 반대는 대지제겠지 뭐. 자 보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안 사고 대신 빌라를 삽니다. 대체제 빌라를 삽니다. 이 대체 맞죠? 이거는 대체제고 쟤는 보완제고 이렇지 뭐. 당연하지. 자 다시 한번 A제 가격이 5% 상승하면 만약에 A씨의 자시라면 수익량이 감소하겠죠.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는 함께 있어 좋은 거 아닙니까? 함께 투자 소비할 때 가치가 증가하는 게 보완제입니다. A제가 비싼 바람에 A제를 안 사고 B제를 사버렸죠. 대신 B제를 산 거 아닙니까? 이건 대체지, 대체지. 대체, 보완. 대체, 보완.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답. 1번 답. 가만히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이것도 오래 걸리도 20초 안에 풀리잖아요. 10초 만에 풀 수도 있고. 이미 우리가 5번, 10번 반복 푼 상태에서 나중에 시험장 본시험 보러 가시니까 당연히 뭐 5초, 10초 만에 답이 나오지. 처음 풀 때는 잘 안 될지 몰라도. 되시죠? 됐죠?